자, 지금부터 이제 순열과 조합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제 곱사건까지 다 배웠잖아요. 이 순열과 조합은 말 그대로 곱사건의 한 장르야. 근데 이 순열은 뭐지? 라고 한다면 배경, 순열이란 결국에는 N개 중에서 알개 뽑고 그 뽑아놓은 알개를 나열하기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것은 N개 중 알개 뽑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다? 그러면 순서가 중요치 않는다 이 되는 거죠. 일단 배경 옵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뽑아 놓는다. 다시 말하면 순열의 과정 중 딱 앞부분만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과정을 언제 배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1 때 배웠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다 까먹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뭐 까먹기도 하고 솔직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몰랐고 하다 보니까 잊혀졌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요 오늘 현재 2강에서는 이제 순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바로 3강에서는 이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을 하면서 조합에 대한 설명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너무 앞에 과정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1강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생들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열이라는 과정의 가장 중요 토대가 되는 건 뭐냐면, 순열에는 종류가 몇 개야 하면은 4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름표가 있는데 특징이 뭐야 하면은 여기가 같은 현재 서로 다른 배경입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그리고 원순열,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이 있어요.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이 있다. 그 순열의 종류도 약간의 차이로 4가지로 갈라지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영역을 기준선 한 번 그을 때마다 영역이 2개로, 또 한 번 그으면 영역이 3개로, 또 한 번 그으면 4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기준선이 몇 개가 있어야 돼 하면 3가지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서로 다른 배경이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배경이라는 게 뭘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배경이란 선택을 당하는 것을 설명한다. 선택을 당하는 것. 바로 n의 값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3개의 접시에다가 5개의 사과, 5개의 과일, 사과, 배, 딸기, 포도, 망고가 있다면 얘네들을 올려놓는다 치면, 그쵸? 그러면 우리는 사과를 들어서 접시를 고르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그때 접시의 역할이 바로 서로 다른 배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n이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이 물건을 고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택을 당하는 건 물건이 되죠. 근데 만약 선생님, 사과를 들어서 접시에 올린다 치면 처음에 우리는 사과도 과일도 선택을 해야 되고 접시 선택하는데, 아니 그럼 둘 다 선택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둘 다 선택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저 수학적 개념을 정리할 때는 마지막에 선택을 당하는 것을 선택당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택당하는 것은 전 과정을 봤을 때는 얘네가 과일이 접시를 고른다라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건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당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당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뉴판 같은 거죠. 그럼 서로 다른 배경이라는 건 첫 번째, 서로 다른 배경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야? 숫자 카드 1, 2, 3, 4, 5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기본적으로 뭐해라? 세 자리 정수를 좀 만들어줘. 그러면 나는 이것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숫자들 중에서 현재 어때요?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쵸? 서로 다르죠? 그럼 이런 걸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배경이 아닌 것도 있어?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이 아닌 것도 있죠. 바로 어떤 경우입니까? 하면 1, 2, 2, 3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야, 이거 같은 글자인데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서로 다른 배경이 아니고 같은 글자도 존재하잖아 라고 설명할 수 있죠.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뭐냐? 서로 다른 배경입니까? 라고 할 때 얘네들은 우리는 전부 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얘는 뭐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이 아닌 경우에 대한 정리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글자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보여주는 같은 문자 나열순열은 같은 문자가 있을 때 서로 다른 배경이 아닐 때의 배열법을 설명해 주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기준이 명확합니까? 라고 하는 걸로 또 한번 쪼개봐야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 명확? 이건 뭔데? 라고 하는 거죠. 이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은 선택을 하는 입장이 됩니다. 선택을 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선택하는 것 아래 입장이야 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설명했을 때 기준이 명확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1, 2, 3, 4, 5를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자리 정수? 그러면 여기가 무슨 자리야? 여기는 100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10의 자리고요. 여기는 1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3이라는 숫자가 여기 오면은 300, 여기 오면 30, 여기는 3.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하나 잡더라도 그게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건 기준이 명확하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건 또 뭔데? 라고 설명해 준다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 모양이 되는 겁니다. 1, 2, 3, 4, 5가 있는데 얘네들을 원형 탁자 주위에 앉게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세 개만. 자, 원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죠?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는 뭐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다요. 시작과 끝이 같은 것.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원을 그려놓으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야? 누가 맨 앞이야?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줄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맨 앞에 맨 뒤에, 아니면 이렇게 줄을 세운다면 맨 앞에 있고 맨 뒤에 서 있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에버랜드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차라는 게 있죠. 이렇게 열람차라고 하나? 이름이 많이 바뀌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위에 풍차처럼 돌아가는 거. 그렇죠? 관람차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줄 서서 타지 않았습니까? 또는 회전목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가 여길 타나 그 다음 걸 타나 어때요? 돌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죠. 만약에 내가 청룡열차를 타겠어 라고 한다면 여기 탔을 때 내가 맨 앞에서 타는 거랑 맨 뒤에서 타는 건 다르죠. 맨 앞에 타면은 아무도 없지만 맨 뒤에 타면은 사람들 머리가 막 있다 보니까 조금 안심되잖아. 근데 맨 앞에 타면 겁이 나죠. 하지만 이런 관람차 같은 거는 어디를 타던가나 어떻게 돼요? 항상 모습이 다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탈 때 어떻게 해요? 나 맨 앞에 타고 싶잖아? 그러면 슬쩍 비켜서 먼저 가세요. 여러분들 먼저 타십시오. 저는 맨 앞에 타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먼저 타세요. 저는 맨 앞에 앉겠소 하면서 순서를 거른다면 이거는 그런 게 없죠. 그냥 누가 와도 다 똑같은 걸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원순열의 가장 큰 키워드는 여기에 내가 만약에 1, 2, 3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1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2, 왼쪽에 3이에요. 오른쪽에 2, 왼쪽에 3. 그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오른쪽에 2, 왼쪽에 3이 앉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여기가 2, 여기는 3, 여기가 1 되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현재 미안. 이게 아니고 살짝 여기가 살짝 바뀌었어요. 여기가 2, 3, 1이라면 2, 1, 3이라면 그러면 맨 위네? 아니죠. 원형 탁자의 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책상을 걸어서 막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거야. 내 책상 앞에 있는데 여기가 1, 2, 3이 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1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2고 왼쪽에 3인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배치를 본다면 이 두 개는 같다. 그래서 이런 걸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기준이 명확한 걸로 설명한다면 원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나머지 현재 얘네들은 다 기준이 명확한 룰 안에서의 숫자 배열법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1번과 2번을 갈라야 되지 않겠어? 맞아요. 그래서 설명되는 게 바로 중복의 여부입니다. 그러면 중복을 허락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고 얘는 중복을 허락하겠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중복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나 개념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식은 외웠지만 실제 문제 적용할 때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누구다? 바로 1번입니다. 이 1번의 공식을 지배한다면 이 1번의 공식을 지배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2번, 3번, 4번은 외우지 않아도 1번 갖고 튜닝하시면 됩니다. 1번을 갖고 튜닝하면 2, 3, 4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바로 연결해서 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러면서 바로 동시에 중복하는 순열과 원순열까지 한 호흡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순열식을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중복하지 않는 순열입니다. 중복하지 않는 순열은 앞에 설명했다시피 배경이 서로 다른 배경이다. 선택을 당하는 것이 전부 달라야 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이 명확한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옵션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만 지켜서 숫자를 나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목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 나열법이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해줘요. 1, 2, 3, 4, 5라는 5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자리 정수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3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중복은 허락하지 말아주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100의 자리고 여기는 10의 자리고 여기는 1의 자리인데 중복하지는 말아주는 상태에서 한번 숫자를 배열해봐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나는 1, 2, 3, 4, 5라는 숫자 중에서 고를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배경이죠. 그 다음에 100과 10과 1이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가 어떻다? 전부 다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맨 앞에 3이 오면은 300, 가운데 오면 30, 맨 뒤로 오면은 3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배열법이에요. 그때는 무엇가 먼저 나열한다? 이런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배가 한번 배열해 보자. 하면 이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돼요. 뭐가 들어오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에 4를 썼어요. 자, 그러면 12자리를 고를 때는 4를 제외한 1, 2, 3, 5 중에서 골라라. 그럼 몇 개야? 4개. 그럼 나는 5를 썼어. 그러면 1위 자리 하나만 골라볼까? 그러면 1, 2, 3 중에서 고르기 때문에 몇 가지야?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것은 바로 452라는 한 개의 숫자를 만든다. 이게 되는 거예요. 451은 한 가지 숫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슨 사건? 곱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기본 문제를 풀 때 처음 풀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곱사건이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의 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식이다 하고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숫자 나열을 했던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름표가 붙는 순간부터 학생들은 이 사고력을 잃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이제 상대방들한테 뭐냐면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우리는 지금 방금 내용을 들어봤더니 선택가에서 5가지에서 하나 할 때마다 선택가수가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압축하면 안 될까?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표현법이 바로 이름표가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5 퍼미테이션 3 이게 되는 거죠. 5 퍼미테이션 3. 그러면 선택을 당하는 게 몇 개인데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해줘. 근데 중복하지 않고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메시지 하나의 이거는 이름표예요. 이름 자체가 되는 거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다? 그냥 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갓난 애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갓난 애기가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이름이 중요하겠어요? 그쵸? 당연히 아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거에 맞는 이름을 정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 이름이 강진모인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갓난한 신생아잖아요. 신생아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잖아. 그러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눈도 막 뜰까 말까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러면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근데 내 아이가 남자야. 그럼 뭐예요? 강동원, 강호동 이러면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보니까 남자구나. 남아있네. 야, 남자애 되게 씩씩하게 생겼는데?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강수지, 강예진, 강원영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스러운 이름을 달아주겠죠? 그럼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얘가 여자구나 라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것처럼 얘는 그냥 이름표고요. 어차피 5 퍼미테이션 3 해도 너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써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이름표가 중요해? 숫자 나열법이 중요해? 그럼 바로 숫자 나열법이 중요하다.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 중에서 뭐가 있을까 했더니 CF가 바로 n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이 있죠. n 팩토리얼은 뭔데?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법이에요. n에서부터 출발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서 마지막에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그래서 1부터 n까지를 빼놓지 않고 다 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n 팩토리얼이라고 할 거야 라는 약속이 됩니다. 물론 n 팩토리얼 써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 써야지만 값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보니까 이런 n 팩토리얼하고 비슷한데 뭔가 뒤가 허전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다가 뭐 했다? 살짝 바꿔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러면 그 뒤에다가 내가 부족한 걸 채워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곱했으면 그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2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 값이 나왔다고도 이 답을 다시 한번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전개를 해야 돼요. 이거 얼마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한 다음에 2 곱하기 1을 약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해주면 되지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 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 바로 이 식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얘가 으뜸으로 중요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이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해했으니까 요것만 하고 풀자고요. 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다시피 제한 상황이 생기면 어차피 이 공식은 쓸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없다? 이 공식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이 숫자 나열법만 알면 되지 나머지 허례허식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정리해주면 이런 설명입니다. n 퍼미테이션 r이 뭐야? 라고 설명한다면 첫 번째는 n, n-1, n-2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n-의 r-1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는 그냥 숫자의 흐름이니까 요 방법이 중요한 거야. 이거. 숫자 나열법. 현재 이것이 바로 연산할 때 필요한 과정이구나.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 앞으로 n 퍼미테이션 안 쓸 거야. 전부 다 뭘로 풀 거야? n, n-1, n-2 이런 숫자 배열로서 풀어줄 거야.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정리해보니까 이거 n 팩토리얼이고 5 펌 3은 여기가 2, 즉 5에 3 빼니까 여기는 n-r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언제 써먹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실제로 연산할 때는 안 써요. 그럼 철저하게 무슨 용도로만? 해석하는 용도로만 쓴다. 어떨 때? 조합 계산할 때. 그래서 공식 유도할 때만 쓸 거야.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어때요? 안 써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철저하게 누구한다? 위에 걸로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항상 제한상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영희, 철수, 아빠, 엄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나열하는 거 똑같은 과정이 전부 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체가 이미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을 이미 다 머릿속에 장착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의도 없습니다. 내용 설명 확실하게 됐죠? 그럼 나머지는 뭐 하면 돼? 그냥 이거는 딱 이 숫자 별만 알면 돼. 그러면 이 설명 왜 했어? 바로 두 번째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을 하기 위해서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을 한다고? 예. 뭐가 다른데? 맞아요. 똑같아요. 배경이 뭔데? 얘는 서로 다른 배경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하겠다? 중복을 허락을 합니다. 기준이 명확한데 중복을 허락합니다. 기준이 명확할 것이며 중복을 허락합니다.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숫자 나열이 어떻게 돼? 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얘를 설명해 주잖아. 1, 2, 3, 4, 5가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똑같이 풀어주세요. 세 자리 정수를. 그런데 나는 중복을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00이고 10이고 1의 자리인데 중복 허락해 줄게 한번 해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에게 몇 가지예요? 나는 이 중에 하나 쓸 거야. 5가지. 정답. 그럼 여기 3 썼어요. 여기 쓸 수 있는 건 뭐 할 수 있어요? 지우는 거 아니죠? 또 쓸 수 있으니까. 여기 몇 가지야? 5가지. 여기 몇 가지야? 5가지. 오케이. 이어져서 한 가지 결과니까 이거는 뭐 한다? 곱해주면 되겠네. 정답. 그게 바로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썼던 것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의 가지수가 어때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에 비해선 아까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전항 대비 개수가 하나씩 줄었단 말이에요. 하나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절대로 개수가 줄어들 이유가 없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배열법이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이것만 갖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이 설명을 압축하는 이름표가 뭔데? 5개의 서로 다른 배경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3개를 가져와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5의 3승이다 라고 공부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원하는 건 그러면 이게 n파이알이면 뭐야? 이게 되는 거야. n파이알이 뭐야? 숫자 카드가 몇 개? n개. 각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r개.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n가지 해서 마지막에도 n가지. 그러면 요것의 총 개수가 몇 개? 그러면 바로 r개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n의 r승이네 라고 공부하지만 사실은 이 전 과정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딱 이것만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 말뜻, 왜 개수가 전항 대비해서 줄어들지 않지? 라는 이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꽉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과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바로 비교되죠. 결국에는 썼던 거 또 쓸 수 있어 없어. 그에 따라서 전항 대비 개수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이게 바로 이 단원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히 숙지한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 모든 과정이 다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칠판 정리 후에 바로 연결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21페이지 여러분들 한번 1번, 2번, 3번, 4번 풀어보자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는데 두 자리 연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숫자 카드는 아무래도 0부터 해서 이제 9까지 10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한번 상황이 있죠? 가가 뭐래? 2의 배수래. 그럼 2의 배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이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다? 0, 2, 4, 6, 8 몇 가지? 5가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보시면 여기 5가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12자의 숫자는 6의 약수가 나와야 돼. 그럼 6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1, 2, 3, 6이 있으니까 이거 몇 가지야? 하면은 4가지. 그래서 이 정답은 4 곱하기 5에서 20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2나 6은 앞에 썼지만 뒤에 또 쓸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 자체가 바로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숫자 나열법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다른 과일 5개가 있대요. 항상 꼭 기억하세요. 배경은 이런 식으로 뭐해라?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세 개의 그릇에다가 담으려고 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말대로 하면 그릇에 담기 때문에 먼저 과일을 찝어야 되고 그 과일을 찝어서 어떻게 한다? 그릇에 놔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남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단 과일을 하나도 담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맨 처음에 여기다 몇 개를? 2개를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뭐야? O 컨비네이션이다. 5개 중에서 무작위로 2개 넣어주세요. 예. 그래서 나는 여기다 A, B를 넣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들은 이제 프리하죠. 자, B가 가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B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는 3가지. 맞아요. 그 다음에 C가 가질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겠어요? 그때는 2가지. 이렇게 되겠죠. 하나도 담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 있다. 미안. A 그릇에는 과일 2개만 담는 경우의 수는 단 과일을 하나 담지 않을 수 있다. 즉, 과일들이 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릇이 고르는 게 아니고 과일들이 고르는 거죠. O 컨비네이션이 자, C야, 가라. 일단 A는 결정 났으니까 빼고 B 하니까 C를 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B에 들어가 현재 보면 맨 처음에 요 C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나는 여기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D야, 가라. 그럼 몇 가지예요? 2가지. E야, 가라. 그럼 몇 가지예요? 2가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형성이 되는 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가 같다고 해서 D가 가는데 영향을 주거나 E가 가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근데 잘못해서 선생님처럼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2가지 이러시면 안 돼요. 선택을 하는 쪽이 뭐고 선택을 당하는 쪽이 뭐지? 현재 과일을 잡아서 그릇에 담는다. 그릇이 선택을 당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여기는 5, 4, 2, 1 곱하기 8 해준다면 정답은 80이다.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좀 올려볼게요. 3번입니다. 항상 함수에 관련된 관계도 나올 때는 그림을 이렇게 관계도 하나 그리세요. x는 1, 2, 3, 4, 5, 6이다. 자, 그리고 여기도 x에서 x로니까 다시 한번 x는 1, 2, 3, 4, 5,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F3과 F4는 무엇입니까? F3하고 F4가 합이 5의 배수야. 그럼 5의 배수 뭐 있어요? 5, 10인데 여기는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건 딱 5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아니다. 합이 5의 배수잖아. 왜 여기서 골라? 맞아. 얘는 1부터 어디까지야? 6까지. 얘도 얼마부터야? 1부터 6까지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합을 하게 되면 얼마야? 2부터 12까지.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천천히. 선생님처럼 자세하고 또박또박에 적어보세요. 그러면 합이 5 또는 10일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F3 더하기 F4가 5가 되는 경우 얼마일까? 알게 되는 거야. 요게 합이 얼마 나온다? 5가 나는 경우. 그러면 5가 되는 경우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여기가 1, 4 오케이. 그 다음에 2, 3 3, 2 그 다음에 4, 1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 오른쪽 와서 물려놓을게요. F3하고 F4가 이번에는 뭐가 돼야 돼? 10 나와야 돼. 10 나와야 돼. 근데 최대값이 6이니까 6, 4, 3 안 돼. 5, 5
6, 4 이렇게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정답이요. 합차, 대소, 비교 떨어지면 이건 무조건 수용도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F1은 F3보다 작아야 되고 F2가 F3보다 작아야 돼. 즉 또 하나 중요한 게 나가 뭐야? F1은 F3보다 작아야 되고 동시에 F2도 F3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F1하고 F2는 F3보다 작아야 한단 말이야. 그쵸? 나 해설 뭐래요? 아니 저기 F4보다 F5가 더 크시고요. 그 다음에 F4보다 F6이 더 커야 됩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해보면 기본적으로 1하고 2는 3보다 작아야 되고 1하고 2는 3보다 작아야 되고 5하고 6은 무조건 4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 나왔잖아요. 그럼 F3이 1이면 1보다 작은 수가 존재하나? 아니.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빼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F3이 2야. 그러면 남는 건 뭐야? 작은 건 1밖에 없죠. 그러니까 1하고 2는 둘 다 얼마로 가야 돼? 전부 다 1로 가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어디로 가야 돼? 작은 쪽 1. 2는 어디? 1. 그러면 4는 어디로 갔어? 4는 3. 오케이. 얘보다 크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갈 수 있는 5하고 6은 몇 가지야? 그러면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난 3이다 라고 해버린다면 얘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3으로 갔다면 작은 게 2개니까 이때는 2가지. 그러면 얘는 갈 때는 난 2야 라고 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건 4가지니까 4가지. 그러면 8, 8에 64 이게 될 거고요. 자, 내가 4다 라고 하면 작은 거 3개니까 3 곱하기 3. 그러면 1이면 나보다 큰 거 5개니까 5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5 곱하기 15니까 그러면 여기는 225가 나오겠구나. 정답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나, 다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로가 됐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4라면 그 다음엔 3가지. 그런데 F5나 F6은 6보다 커야 되는데 그 값이 없네. 예스. 얘는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5오면 어떻게 돼? 나보다 작은 거 4개, 큰 건 하나 이게 되는 거고요. 나보다 작은 거 5개, 큰 거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16개, 여기는 기본적으로 100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9 더하기 64 더하기 225 플러스 16 더하기 10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다? 73 더해주면 여기는 298, 여긴 116 더해주면 여기는 4,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는 1 올라가면 이렇게 414.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일부러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상대방이 원하는 걸 따라가 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마지막 4번을 보는데 현재 이것은 작년도 수능에서 오답률이 80이래요. 객관식인데 81. 그러면 이게 주관식이었다면 오답률이 거의 뭐 96, 97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다는 얘기야. 왜냐면 찍어서 맞추는 애들도 많으니까. 근데 그 정도 난이도 될 거냐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1, 2, 3, 4, 5라고 적어주시고 Y에다가 1, 2, 3, 4라고 적어주시고 항상 상황 정리는 그림을 통해서 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경우에서는 공식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른 맞춤 정리다라는 걸 잊지 맙시다. 자, 가를 통해서 상대방이 묻고 싶은 건 fx가 루트 x보다 같거나 커야 한대. 치역이. 그러면 1이면 이것은 루트 1보다 같거나 크니까 나는 1, 2, 3, 4 중에 갈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2라는 값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루트이니까 이때는 2, 3, 4밖에 못 갑니다. 1은 못 가겠죠? 그 다음에 F3은 루트 3. 얘도 마찬가지로 2, 3,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F4.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해보면 루트 4는 2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2, 3, 4를 갈 수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가 된다면 F5라는 것은 루트 5가 됨으로써 2. 얼마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얘는 3, 4밖에 못 간다. 그러면 현재 이 갈 수 있는 흐름이 어때요? 불규칙해요. 갈 수 있는 상황이 뭐하다? 불규칙하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제한 상황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설정에 맞춰서 풀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 치역이 몇 개야? 그러면 3개란 말이야. 그러면 현재 y 값이 4개지만 그 중에서 무조건 짝지어져야 될 놈은 3놈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이 값은 얼마다? 4 컨비네이션 3인 4가지가 나온다. 하지만 그 4개가 뭐냐에 따라서 가는 경우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설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4개가 뭐지? 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1, 2, 3, 두 번째는 2, 3, 4, 1, 2, 3, 1, 3, 4,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 있어요? 1, 2, 3, 1, 3, 4, 1, 3, 1, 2, 4, 1, 2, 4, 1, 3, 4, 그 다음에 나머지는 2, 3, 4 이렇게 나올 수 있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각각의 상황을 한번 보는데 첫 번째, 만약에 치역이 1, 2, 3이면 어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가보자고. 가장 좋은 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 2, 3, 4, 5가 있고 여기는 1, 2, 3, 4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치역만 적어주면 1, 2, 3인 거야.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1이라는 원소는 때려주게도 누구밖에 못 가냐면 얘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얘가 가주지 않으면 이 1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죠? 아, 얘는 한 가지. 그러면 5도 마찬가지면 5는 3, 4밖에 안 되는데 3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얘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하고 3은 이미 경우에서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2, 3, 4는 이제 프리한 거야. 2야 가라. 그럼 몇 가지야?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안 되는 건 뭐지?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되는 건 뭘까? 전부 다 2로 가면 상관없지만 전부 다 3으로 간다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 되는 한 가지를 빼서 총 7가지가 있구나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하면은 7가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한번 정리해 볼까? 이건 치역이 얼만데? 그러면 여기는 1, 2, 4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x랑 y랑 정리해서 표현해 보자. 그렇다면 여기 방금 전에 했던 거와 똑같이 1은 무조건 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5는 무조건 가는 게 2는 못 가니까 4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2, 3, 4는 편하게 가시되 전부 다 4로만 오지 마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 중에 전부 다 4로 몰려오는 그 한 가지를 빼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7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 3, 4가 나왔어. 치역이 1, 3, 4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x가 1, 2, 3, 4, 5. 여기는 1, 3, 4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라는 게 이제 숨통이 좀 휜 거야. 나도 이제 갈 수 있는 게 많아졌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1은 몇 가지야? 그럼 무조건 한 가지예요. 결정 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는 뭐냐면 2, 3, 4, 5가 가는데 2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2가지. 3이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 4가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 5가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둘. 근데 이 애들이 전부 3으로 가거나 전부 4로 가는 그 2가지만 빼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1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3으로 가거나 전부 다 4로 가면 이 치역이 1, 3, 4가 안 되잖아. 그럼 전체가 있을 중에서 그 2가지만 빼달라는 얘기야. 이거 14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2, 3, 4가 남았네. 예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살짝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2, 3, 4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2, 3, 4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치역이 2, 3, 4야. 그렇다면 이 경우에서는 x가 1, 2, 3, 4, 5인데 y가 2, 3, 4야. 그러면 이제 1도 뭐가 돼요? 꼭 1로 갈 필요 없단 말이야. 나 2, 3, 4 중에 갈 수 있고 2도 2, 3, 4 갈 수 있고 3도 갈 수 있고 4도 갈 수 있고 5만 3, 4로 가야 돼. 그죠? 자, 그러니까 치역의 개수가 전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전체 가지수에서 치역의 개수가 성립하지 않는 걸 빼면 되잖아.
성립을 안 한다고? 그럼 그게 뭔데? 성립을 안 한다는 게 뭔데? 치역이 몇 개? 한 개. 아니면 치역이 몇 개? 두 개인 경우를 빼자. 이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인데, 생각해 보세요. 1이 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2도 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3이 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4가 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5가 갈 수 있는 건 3, 4밖에 못 가니까 두 가지. 이게 되는 거죠. 3, 3은 9, 9, 9, 81. 두 배 해주면 162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치역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냐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치역이 한 개가 될 수 있는 건 어차피 여기서 유일한 제한상이 5라. 야, 5야 가라 하면 저 갈 수 있는 게 3 아니면 4인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가 3으로 가면 우리 다 3으로 가줄게. 네가 4로 가면 우리 전부 다 4로 가줄게. 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있다.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여기는 치역이 두 개인데 라고 설명이 있어요. 치역이 두 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살짝 정리해 보면, 그러면 2, 3인 거야? 아니면 3, 4인 거야? 아니면 2, 4인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자. x가 1, 2, 3, 4, 5야. 근데 여기가 y가 2, 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3으로 밖에 못 가는데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되, 마지막에 가서 전부 다 어디로 간다? 3으로 오는 그 한 가지만 빼주면 되겠구나. 1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2, 3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이렇게 x가 1, 2, 3, 4, 그 다음에 y가 2, 4가 돼버리면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5죠. 이 5라는 애가 무조건 여기로 가야 되니까 치역의 개수가 전부 다 1, 2, 3, 4가 편하게 프리하게 가는데 1,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하지만 전부 4로 가는 그 한 가지는 빼주세요 라고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요 4개, 그거에서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그것도 15가지 나온다는 얘기야. 자, 문제는 역시 이제 요거를 해달라는 얘기야. 야, 3, 4, 요거 어떻게 되는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리해보니까 x가 1, 2, 3, 4, 5가 되고 y가 1, 2, 4, 기본적으로 3, 4가 될 거야. 치역의 개수가 2개 나와야 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은 몇 가지야? 2가지. 2도 몇 가지야?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근데 5도 이제 2가지야. 나도 이제 갈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지. 그러면 전부 3, 전부 4라고 하는 이 2가지는 빼주세요. 이게 되겠죠. 그러면 32에서 30 빼니 2를 빼니까 30가지가 있구나. 이 되는 거죠. 예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정답이 몇 가지야? 하면은 15, 30, 15가 된다. 그래 준다면 결국 162에서 2를 빼주면 160, 요거 몇 가지야? 하면 60. 아, 그러면 61을 빼니까 이거 100가지가 나오네. 이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100가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7 더하기 7은 몇 가지야? 14. 이거 합쳐주면 28. 합쳐주면 전체 갈수는 128가지가 나오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원래 킬러의 특성이잖아요. 해석이 어렵거나. 두 번째는 연산의 양이 많은 게 바로 경우의 수의 가장 큰 어려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수용도로 각각의 경우를 하나하나 펼쳐보는 연습을 평소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 1번 정답 찾을 수 있었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연결해서 이제 원순열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순열의 과정, 원순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 이게 왜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뜻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럼 원순열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특성이 뭐야? 라고 한다면 나는 서로 다른 배경인데 중요한 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리고 뭐 한다? 중복을 허락하지도 않죠. 예. 자, 중복도 허락해주지 않아.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라고 하면 동일 시점이 존재한다. 이 되는 거야. 나랑 동일 시점이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앉았더니 쟤랑 나랑 관점이 똑같네 라고 하는 자리가 존재하더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 뭘까? 바로 기준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준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준이 하나 딱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플러스 and 그 다음에 뭐 한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의 내용이 된다. 야, 너 기준이 없다며? 그러면 내가 기준 만들어줄게. 그러면 기준 만들어주는 순간 이 내용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의 내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달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내용을 보면 이렇게 1, 2, 3, 4, 5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명의 사람이 와서 책상에 앉자. 그래서 우리 밥을 좀 먹어볼까? 라고 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쓰는 공식은요. 사람 수하고 그 다음에 의자 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야, A야 가라. 그러면 A가 갔을 때 먼저 한번 A를 한번 앉혀보자고. 근데 A가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야? 하면은 내가 여기 앉아도 오른쪽에 2명, 왼쪽 2명. 여기 앉아도 오른쪽에 2명, 왼쪽 2명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야? 그러면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다? 기준을 만든다. 이게 되는 거죠. 기준 세우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딱 하니 앉아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B부터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야? 그러면 A의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이 4개의 길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이지요. 바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중복을 허락한 원순열에 대한 내용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기준을 세워주고 여기는 중복하지 않는 순열이구나. 예스. 그래서 이 과정이 식을 정리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1, 2, 3, 4 해서 어디까지? n-1, n까지 총 n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n개의 자리에다 앉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n개의 자리에다가 앉히자. 그러면 사람 수도 n명, 그 다음에 의자 수도 n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1아 가라.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럼 한 가지야. 이렇게. 하지만 얘가 앉음으로써 이제 남은 자리는 전부 다 1의 관점에서 명확해지더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그 다음 수는 몇 명? n-1가지지. 오케이. 그러면 2번 앉아. 그럼 나머지 자릿수는 n-2개지. 이렇게 펼쳐나간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끝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n-1 팩토리얼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숫자 나열법의 원리가 중요한 거죠. 이 숫자 나열법의 원리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 공식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다. 그런 점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보여준다면 원리만 기억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3명이 앉고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야. 만약에 8인승에 8명이 앉을 수 있는 8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 그래서 A, B, C, D, E, F가 있다. E, F, G, H 이런 식으로 8명이 앉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앉는 방법이 몇 가지죠 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첫 번째는 기준을 세워주죠. 근데 동일 관점이 있냐 묻는데 선생님이 볼 때 여기하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 앉아도 오른쪽 셋, 왼쪽 셋, 앞에 한 명. 여기 앉아도 어떻게 돼요? 오른쪽 셋, 왼쪽 셋, 앞에 한 명. 이게 될 것 같은데? 똑같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앉으면 어떻게 되죠? 왼쪽에 2명 있고 오른쪽에 1명. 그럼 여기 앉으면요? 왼쪽 2명, 오른쪽 1명. 여기랑 여기 똑같네?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같은 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같은 관점이구나. 그러면 여기와 여기도 같은 관점이구나. 처음에 그렇다면 기준을 세우는데, 앉아봐. 라고 한 다음에 A가 앉는 방법의 수는 서로 다른 기준의 수는 몇 가지야? 하면은, 토탈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A가 갖는 방법의 수는 4가지.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을 배열해 주세요 하면은 7, 6, 5, 4, 3, 2, 1.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순열 문제가 끝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기준이 없으면 뭐 해라? 기준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의 문제로서 푼다. 요 아이템 하나만 꼭 간직하시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다 동일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공식이 아니고 숫자 나열법을 봐주세요. 자, 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 24페이지에 있는 5번,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6번. 총 8문제인데 여기도 오답률이 64%가 나왔어. 왜일까 봤더니 현재 1부터 6까지 숫자가 이렇게 쫙 있는 좌석이 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는데 현재 6개의 의자가 있는데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배열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서로 이웃한 의자에 적혀있는 숫자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이래요. 그러면 12가 안 되는 게 쉬울까요? 12가 되는 게 쉬울까요? 12가 되는 게 쉽죠. 아, 그러면 전체에서 성립하지 않는 것을 빼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는 일단 숫자는 1, 2, 3, 4, 5, 6을 막무가내로 그냥 쫙 뿌려버리세요.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어차피 1이 갈 수 있는 건 6가지가 아니고 1가지. 기준이니까 내가 세울 거야. 그럼 나머지는 5, 4, 3, 2, 1이야 라고 설명하시면 전체 갈 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5, 4, 20에다가 3, 2, 6. 6 곱하기 20이면 120까지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뭘까? 라고 하는데 두 수의 곱이 12가 나오는데 1의 입장에서는 없죠. 그러면 2는 2 곱하기 6. 또 3의 입장에서는 3 곱하기 4.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이 경우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는 2, 6이 성립한다. 2와 6이 이웃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과 4가 이웃한다. 이렇게 구해주자.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본질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야. 그러면 제한사항 있는 거 먼저 해야겠죠. 2야 가라. 그러면 몇 가지야? 그때는 1가지. 그러면 6아 가라. 그러면 몇 가지야? 2가지. 왼쪽, 오른쪽에 2의 갑자기에서 보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도 앉을 수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몇 가지야? 하면은 4, 3, 2, 1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4, 3, 12 곱하기 2는 24. 그러면서 여기는 48. 이게 되겠죠.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3, 4가 이웃하는 경우도 몇 가지야? 하면은 요것도 마찬가지 48가지임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바로 3번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합사건을 풀 수 있잖아. 근데 1, 2와 6이 동시에 AND 3과 4가 동시에 이웃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뭐가 된다? 아, 얘네들을 그냥 묶어버리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는데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 이륙이 앉을 수 있는 커플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하나 사실은 몇 가지야? 4명의 사람을 나열한 것과 같다. 아, 사실은 얘가 한 덩어리로 뭉쳐가니까 이거는 4명을 앉힌 것 같구나. 그러면 결국 1 곱하기 4, 3, 1 곱하기 3, 2,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죠. 1 곱하기 3, 2, 1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누가 2, 6이 앉고 여기가 3, 4가 온다는 설정이 이미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야. 물론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2, 6은 왔는데 2, 6이라는 한 덩어리와 3, 4와 그 다음에 1과 그 다음에 5라는 이 4명을 앉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그젠플이고 그러면 2, 6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자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2하고 6을 자리 바꾼다면 2가지 3, 4가 자리를 바꾼다면 2가지가 성립하더라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주면 6 곱하기 4는 24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48 더하기 48 마이너스 교집합에 해당하는 24개를 빼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96에서 24를 뺀다면 72가 나오니까 120에서 72를 빼주자. 그러면 48가지지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막히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상황 정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뽑아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2021년도 수능 문제인데 A, B, C를 포함한 학생 6명이 있다. 그러면 써줍시다. A, B, C. 그 다음에 D, E, F. 그런데 현재 6명이 일정 간격을 두고 원모형의 탁자에 다음과 같이 만족하도록 앉으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하고 B는 이웃해야 돼 라고 설명했어요. 자, A야 가라. 그러면 A는 한 가지. B야 가라. 그러면 몇 가지? 두 가지. 여기가 바로 A, B가 앉는 방법의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하고 C는 이웃하지 마. B의 옆에 여기 앉지 마. 이 뜻인 거야. 그러면 C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치사해. 나 여기 앉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나머지부터는 언급이 없으니까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문제를 푼다. 그러면 여기는 간단하게 여기는 C, 여기는 D, F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6에 36까지 이렇게 하면 간결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7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모양의 탁자와 두 학생 A, B를 포함해서 8명이 있어요. 잘 보세요. 8명이 8개,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의자가 5개가 놓여 있다. 그리고 현재 학생은 몇 명이다? A, B, C, D, E, F, G, H. 이렇게 8명이 있는 거야. 근데 8명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그러면 봐라. A, B를 포함하겠다는 건 일단 A, B는 무조건 나와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남은 좌석 몇 개 남았어? 이렇게 3개 남았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미 얘는 우선 선발이 됐으니까 나머지 요 2개를 빼고 나머지 6개 중에서 몇 개를 3명을 뽑는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6명 중에 3명 뽑았는데 여기가 C, D, E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명 학생 모두를 일정하게 앉아있을 때 A와 B가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야. 자, A야 가라. 그럼 한 가지. B야 가라. 그러면 몇 가지? 두 가지. 나머지는 프리하니까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했을 때는 여기는 654. 여기는 321. 곱하기 6, 2, 12다 라고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리했을 때 3, 2, 6. 그럼 2. 6, 5, 30 곱하기 4는 120.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4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끝나겠다.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도 순수하게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한 상황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마지막인데 1학년 학생 몇 명이야? 2명이 있어요. 1학년에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에 2명이 있어요. C, D. 3학년에 3명이 있어요. 3학년에 E, F, G 이렇게 설명되는 거야. 자, 이렇게 7명이 있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 탁자에 모두 둘러앉습니다. 자, 모두 앉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앉겠다는 얘기야. 자,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시고요. 2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됐어요. 그럼 사실은 얘네들은 이제 뭐야?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총 몇 명을? 5명을 의자에 앉히는 것 같다. 그러면 1 곱하기 4, 3, 2, 1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1학년, 여기를 2학년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되는 거야. 항상 한 가지 제한상 정리할 때마다 표시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학년끼리는 2학년끼리 이웃하라 했으니까 여기가 1학년이고 2학년이라면 처음에 A, B를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몇 가지? 두 가지.
2학년도 마찬가지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두 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문제는 4, 3, 12 곱하기 2는 24 곱하기 4. 정답은 얼마 나온다? 96이 나오죠? 예. 4, 2, 8, 4, 16, 96까지. 그럼 정답 몇 번이다? 1번이구나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서 원순열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과정 중에서 이게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순열, 원순열, 같은 문제 나는 순열 이 두 가지 먼저 해봤는데 얘네들 특징이 전부 다 하나같이 공식 사용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보다는 공식의 말 뜻이 뭔가에 맞춰서 상대방이 주는 제한 상황에 따라서 선 제한 상황, 후 식정리 이런 과정들을 꼭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선생님이 설명드리니까 되게 쉽잖아. 이유가 뭐야 하면은 바로 나는 저 글씨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서 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꼭 챙겨갈 수 있어야 좀 더 실력을 월등하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바로 연결해서 이제 3강에서는 이제 같은 문제 나열 순열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해석 요 두 가지를 함께 다루면서 경우의 수를 또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